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2월 19일 새벽입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불화 끝에 그만두었던 존 볼턴 전 대통령 안보보좌관은 요사이 트럼프에게 비수를 들이대는 사람으로 돌변하고 말았습니다. 이 존 볼턴은 한국 사람들 귀에 아주 친숙한 사람입니다. 북핵 문제를 다루는 미국의 주무 참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개성이 매우 강합니다. 그리고 엄청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트럼프 밑에서 17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꼼꼼하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 회고록을 썼어요. 사건이 일어나는 방이라는 이 제목을 붙인 회고록을 백악관에 제출을 했어요. 백악관의 검토를 받기 위해서. 그게 혹시 국가 기밀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 내용이 지난 연말에 유출이 되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에게 매우 불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즉 우크라이나 스캔들, 트럼프를 탄핵 소추로 몰고 간 우크라이나 스캔들의 주무 실무자였습니다. 볼턴이. 그러니까 그 과정을 잘 알죠. 말하자면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압박해가지고 트럼프의 라이벌이 될 가능성이 있는 민주당의 바이든 전 부통령 아들에 대해서 수사를 해달라. 수사를 해주어야 우크라이나에게 배당된 이 군사 지원을 하겠다. 이것을 서로 교환 조건으로 하면서 압박하는 그 광경을 자세하게 들여다본 사람이 볼턴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또 회고록에 담았어요. 이 사실이 언론에 유출되니까 트럼프가 곤란해졌습니다. 그리고 의회는 볼턴을 증인으로 소환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볼턴은 나는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버티다가 이제 탄핵 소추안이 하원을 통과해가지고 상원에 가서 탄핵 심판을 하게 될 때 갑자기 볼턴이 튀어나왔어요. 만약 상원에서 부르면 내가 가겠다. 그런데 상원에서 증인으로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공화당과 트럼프가 깜짝 놀랐습니다. 볼턴이 증인으로 나오면은 매우 불리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해서 그럼 증인으로 부를까 말까 하는 투표를 했어요. 투표를 해보니까 상원이 다수니까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볼턴은 어떻게 보면 복수의 찬스를 놓친 셈입니다. 그런데 볼턴과 트럼프는 원래 생각이 다른 사람입니다. 볼턴은 어떻게 보면 개입주의자입니다. 미국이 이란 그리고 북핵 문제에 대해서 군사력을 사용할 정도로 강하게 나와야 된다. 특히 북한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려야 핵 문제가 해결된다는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트럼프는 말은 큰 소리를 치지만은 행동이 따라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불개입주의자예요. 어떻게 보면 고립주의자입니다. 생각이 완전히 다른 사람인데, 그럼 왜 트럼프에 봉사하게 되었느냐? 오늘 미국 듀크 대학에서 열린 외교 관련 포럼에서 볼턴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들으면 끄림칙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볼턴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트럼프와 생각이 다르다는 걸 알았지만은 트럼프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잘못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악역을 맡았다. 그래야 최선을 다했다. 그 결과가 자신의 정당성을 증명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핵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아주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볼턴은 북핵 협상에 대해서는 트럼프를 맹렬하게 비판했습니다. 자신이 주무자였는데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기로 한 결정은 오판에 기초한 것인데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30년간 4번에 걸쳐 핵무기를 폐기하겠다고 약속했지만은
그렇게 할 생각 자체가 없었다. 트럼프의 정책은 실패작이었다.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전략적 결단을 했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었다. 북한의 진짜 목적은 제재로부터 벗어나는 것뿐이었다. 미국은 2년을 허비하였다. 물론 자신의 책임도 있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볼턴은 트럼프 김정은 회담을 막으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포기하는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었다. 그럼 누가 포기하겠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었느냐? 바로 문재인 정권입니다. 문재인의 참모원, 즉 정의용, 서훈 두 사람이 김정은 만나고 오더니 국민들에게 황당한 보고를 했습니다. 김정은이가 마치 핵을 포기할 것처럼. 그런데 김정은이가 말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었어요. 조선반도의 비핵화였습니다.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북한 핵 폐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 철수를 의미합니다. 이걸 완전히 국민들에게 속여서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김정은이가 핵을 폐기할 것이라는 뜬구름을 만들어가지고 이 정보를 가지고 트럼프를 만났더니 트럼프가 전후 사정 잘 모르고 핵 폐기하겠다고 하면 좋지 만나지 이래 돼버린 겁니다. 그게 2018년 3월에 있었던 일이죠. 그때는 볼턴이 옆에 없었습니다. 볼턴이 옆에 있었다면 아마 말렸을 겁니다. 그 이후에 이미 트럼프가 김정은을 싱가포르에서 만나기로 결정한 다음에 트럼프가 들어갔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놓으니까 볼턴은 이게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해가지고 이 회담을 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머리를 씁니다. 일부러 북한을 자극을 해요. 즉 북한의 핵 폐기는 리비아식으로 되어야 한다. 근데 북한은 리비아식이라고 하면 깜짝 놀랍니다. 카다피가 핵을 포기했더니 2011년에 민중봉기가 일어났을 때 미국이 카다피 편을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맞아 죽도록 방치를 했다. 카다피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더라면 저렇게 비참하게 죽진 않았을 것이다 하고 생각하는데 북한이 리비아식으로 핵을 폐기해야 된다고 하니까 발칵했습니다. 그래서 막 욕을 하니까 이걸 빌미로 삼아 가지고 볼턴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합니다. 김정은과 만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도 한때 넘어가서 김정은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이제 못 만나겠다고 했더니 느닷없이 김정은이가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불러서 비밀회담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발표를 했죠. 이렇게 하면서 다시 유화제스처로 나오니까 트럼프 또한 아주 일생일대의 이벤트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놓쳐가지고 좀 아쉽던 차에 북한이 굽히는 척하고 나오니까 다시 싱가포르에서 만나기로 했다. 이렇게 된 거죠. 이 결정이 우리로서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왜냐?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사기극에 사실은 문재인 정권이 가담한 남북 좌파 정권이 쳐놓은 덫에 빠지게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선거가 한국 지방선거가 6월 13일인데 하필 6월 12일에 싱가포르에서 만나는 걸로 해가지고 평화쇼를 연출해서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완전히 폭망하도록 만든 사람이 트럼프였습니다. 트럼프. 또 트럼프를 속인 문재인 정권이었죠. 여기에 대해서 볼턴은 할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할 말이. 그런데 이걸 다 회고록에 담았다 이거죠. 흥미로운 것은 볼턴이라는 사람은 글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옆에 있으면서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주 여기에는 문재인 정권, 정의용 씨 이런 사람들의 말이 많이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핵화 사기극, 비핵화의 사기극이 볼턴에 의해서 생생하게 폭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회고록은 트럼프에게도 골칫거리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그 측근들에게는 더 큰 골칫거리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이 볼턴을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더구나
지난해 2월 말 하노이 회담에서 뭔가 극적인 합의가 일어날 것이다. 2월 28일에 합의가 일어나면 3월 3일절에 신한반도 구상이라는 걸 발표해가지고 완전히 판을 뒤집어 놓으려고 문재인 씨가 딱 준비하고 있었는데 2월 28일 하노이에서 회담이 깨져 버렸습니다. 그 회담을 깨도록 만든 것은 볼턴의 공이죠. 왜 깼느냐? 트럼프를 속이기 위해서 김정은이가 갖고 나온 게 영변 핵시설 폐기하겠다. 제재 해제해달라. 영변 핵시설 폐기 약속은 과거에도 여러 번 했는데 이걸 썩은 돼지고기를 여러 번 팔아먹은 거하고 마찬가지죠. 그때는 트럼프도 볼턴의 이야기를 듣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옆에 볼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회담을 깼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지금까지 별 진전이 없어요. 그건 볼턴의 공입니다. 볼턴은 아마 그걸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 정도는 한 사람이에요. 볼턴이. 그러니까 볼턴이 보는 문재인, 정의용, 김정은은 어떤 사람으로 보이겠습니까? 완전히 한패다. 한패가 돼가지고 트럼프를 속였다. 그리하여 여기 선대로 북한이 2년 동안 핵능력을 증강하도록 했고 시간을 빼앗기고 말았다. 이 실패는 문재인, 김정은이 공모하고 트럼프를 속여 먹은 사건이다. 이렇게 쓸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그것이 만약 3월에 이 책이 나온다면 한국 정치판에도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야당이 또 이걸 막 활용할 테고 이것은 한국 총선의 시한폭탄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한폭탄이. 그런데 그때까지 나오려면은 아마 여러 가지 법적 분쟁이 생길 겁니다. 출판을 강행하면은 트럼프 쪽에서는 뭐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아주 흥미로운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듀크 대학 포럼에서 이 볼턴은 여러 가지로 트럼프를 비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례가 없습니다. 그만두고 나와서 몇 개월도 안 돼가지고 바로 트럼프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는 또 볼턴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리고 이걸 보면은 트럼프는 참 야비한 인간이고 그러니까 참모들도 그런 야비한 인간의 존경심이 없어지니까 아주 의리 없는 행동을 막 하고 있습니다. 우선 떠나보낼 때 아주 야박하게 모욕감을 주면서 쫓아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틸러슨 국무장관도 그랬고 마티스 국방장관도 그랬고 존 켈리 비서실장도 그랬고 존 볼턴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나와가지고 트럼프를 이렇게 막 공격하고 있습니다. 존 켈리 비서실장도 우리는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농락당했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볼턴은 트럼프를 비판하는데 두 가지 점을 또 지적을 했어요.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 정권을 몰아낸다고 했는데 왜 실패했느냐? 그것은 트럼프가 쇼만 했지 힘을 실어주지 않았다. 그리고 이란 핵동결 협상에서 탈퇴한 건 잘했는데 탈퇴해놓고 이란에 대해서 충분한 압력을 가하지 않아가지고 결과가 별거 없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볼턴은 시한폭탄입니다. 트럼프에게도 그렇지만 문재인 정권의 시한폭탄입니다. 이게 언제 터지냐? 총선 전에 터진다면은 우리 선거에 영향을 줄 것인데 이것은 아마 반대 싱가포르 회담이 문재인 정권에 유리한 이벤트였다면은 볼턴의 이 회고록 발간은 문재인 정권에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볼턴은 사실 우리로 보아서는 고마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노무현 정권 때 반기문 당시 외무장관이 유엔 사무총장이 되는데 적극적으로 밀었던 사람이 당시의 유엔 대사 볼턴과 라이스 국무장관이었습니다. 볼턴은 그때 일을 또 책으로 썼어요. 우리의 정책은 항복이 아니다라는 회고록 비슷한 걸 또 써가지고 그 회고록에서도 임동원 씨를 비판을 합니다. 뭐 어떤 점에서 비판하느냐? 2002년에 북한을 평양을 방문한 미국 대표단에게 우리가 운하름 농척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임동원 당시 통일부 장관이죠. 임동원 씨는 당신들이 말을 잘못 들었다. 안 믿었다는 겁니다. 안 믿는 척 한 거죠. 그래서 임동원 씨를 뭐라고 비꼬았느냐 하면은 북한을 대신해서 변명해 주는 사람이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참 김대중 정부도 웃기는 정부인 게 북한이 우라늄 농축하고 있다고 고백을 해도 우라늄 농축 안 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다니까. 참 이런 사람이, 이런 정권이 북한의 핵을 없애겠다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으니까 속은 국민도 참 처량합니다. 2007년까지도 그때는 퇴임했지만 김대중 씨는 르몽드와 인터뷰를 하면서 나는 아직도 북한이 핵 우라늄 농축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본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북한이 만들어 놓은 핵폭탄의 반은 우라늄으로 만든 겁니다. 어쨌든 존 볼턴의 회고록이 기다려집니다. 감사합니다.